안녕하세요. 차트의 미친노입니다. 51선이 120선을 위로 돌파하면서 빨주노 상황이 나오면 골든크로스라고 보고 바로 매수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매매 결과 어떠셨나요? 아마 기대와 달리 손실로 끝날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많은 투자자들이 이동평균선을 매매에 활용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동평균선의 의미와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한 보조지표로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골든크로스가 나왔다, 바로 매수 이런 식이 아니라 이동평균에 숨겨진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가 직접 사용해 수익을 본 전략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 영상 시작 전에 차트에 미친놈의 매매법 PDF 자료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 확인 후에 무료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톡방 입장하셔서 관점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이동평균선 기본 원리부터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말 그대로 특정 기간 동안의 가격을 평균 내서 선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면 최근 10개의 캔들 총가를 더해서 10으로 나눈 값, 그게 바로 선으로 이어져 차트에 그려집니다. 그럼 이동평균선이 왜 필요하냐? 차트를 그대로 보면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동평균선을 그려내 놓으면 이런 단기적인 가격 변동을 부드럽게 정리해주고 큰 흐름, 즉 상승인지 하락인지 관련한 가격 흐름의 추세를 훨씬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쓰는 건 단순 이동평균선입니다. 예를 들어 20일 단순 이동평균선을 계산한다고 하면 최근 20일간의 종가를 싹 더해서 20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가장 오래된 하루치 가격은 버리고 새로 생긴 오늘 가격을 추가해서 다시 평균을 냅니다. 이 단순 이동평균선의 장점은 가격이 단순하고 흐름을 아주 매끄럽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응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급등하거나 급락이 나와도 단순 이동평균선은 단순 평균값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둔합니다. 그래서 단순 이동평균선은 단기 매매보다는 스윙 트레이딩이나 장기 추세 파악에 더 적합합니다. 단순 이동평균선의 느린 반응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동평균선이 바로 지수 이동평균선, 흔히 말하는 지수 이동평균선 EMA입니다. 지수 이동평균선은 단순 이동평균선과 다르게 최근 간격에 대해서 더 큰 비중을 줍니다. 즉, 최신 데이터 지수로 가중을 크게 둬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반응이 빠르다는 겁니다. 특히 단타 매매를 할 때 지수 이동평균선이 훨씬 유용합니다. 가격 변화에 바로바로 반응하기 때문에 단타 타점을 잡는 데 강력합니다. 단점이라면 최근 가격 변화에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가짜 신호에도 잘 반응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이동 평균선이나 단기 매매를 할 때는 RSI라던가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다른 보조지표랑 같이 써주면 매매 신호의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트에서 한 개 이동 평균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간의 여러 개 이동평균선을 같이 보는 것이 훨씬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것이 항상 한쪽 방향으로만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짧게 보면 오르고 있는 것 같아도 크게 보면 여전히 하락 추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을 같이 확인해 시장 구조를 확인하고 입체적으로 분석해내는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 이동평균선은 장기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선입니다. 가격이 200일선 위에 있다면 장기적인 흐름은 상승 추세, 아래에 있다면 장기 하락 추세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20일 이동평균선은 단기 트레이더들이 자주 사용합니다. 저는 스윙 트레이더다 보니까 50일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 며칠간의 매수, 매도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니까 단타나 스윙 트레이딩에서는 거의 필수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0일 이동평균선은 200일 이평선의 중간쯤으로 단기와 장기 사이에서 시장의 중간 방향성을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트레이딩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도구인 이동평균선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용도로 활용되곤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장의 추세를 식별할 때, 두 번째는 추세의 반전을 확인할 때, 세 번째는 가격의 지지와 저항 영역을 식별할 때입니다. 먼저 이동평균선으로 지금 시장이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아니면 그냥 횡보 중인지를 간단히 식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동평균선은 가격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복잡한 캔들 움직임 속에서도 추세를 쉽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가격이 이동평균선 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명확한 상승 추세라는 뜻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불필요하게 매도 타점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오직 매수 진입만 고려하면 됩니다. 이럴 때는 매수 기회를 억지로 찾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매도 기회만 노려야 수익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시장이 항상 이렇게 뚜렷한 상승 하락 추세만 보이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가격이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일정한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횡보장 또는 박스권 장세라고 부릅니다. 이런 횡보장은 일반적으로 이동평균선이 수평에 가까운 모습이고 선들이 서로 꼬이고 겹치면서 간격이 좋으면 가격이 이동평균선 위아래로 반복해서 움직입니다. 이럴 땐 추세 매매를 억지로 시도하지 마시고 명확한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현명한 전략입니다. 괜히 무리해서 들어가면 손절만 반복.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동평균선 간의 간격도 수축 뒤에는 반드시 팽창이 온다는 것입니다. 즉 이동평균선들이 모여들면 모여들수록 곧 큰 방향성이 계산되기 때문에 항상 수행합니다. 즉 골든크로스가 나올 때는 이미 가격이 상당히 오른 뒤일 수 있고 데드크로스가 나올 때는 이미 가격이 충분히 떨어진 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수 매도 타이밍이 너무 늦어버리고 또는 이렇게 거짓 신호에 당해서 손실만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명확한 추세 구간일 때는 승률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가격